돈이 새어나가는 인간관계. 이젠 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돈이 없어도 몸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소중한 돈이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빌려가고 누군가는 공짜로 얻어가고 누군가는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당연한 듯 돈을 쓰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험. 모임에서 항상 돈을 내는 역할이 된 경험. 이건 좋은 투자야. 라며 돈을 맡겼다가 손해본 경험.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잃고도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하며 참아버립니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은 신뢰다. 돈보다 신뢰를 잃으면 다시 얻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고 신뢰까지 잃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은 돈이 새어나가는 인간관계의 유형과 그들을 피하는 법, 그리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노후를 지키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형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끝없는 부탁형.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을 겁니다. 이번만 좀 빌려줘. 당장 급한데 다음 달에 갚을게. 그런데 이 다음 달은 절대 오지 않죠. 진호 씨는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오랜 친구가 다급하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급하다고 했죠. 진호 씨는 1,000만 원을 건넸고 친구는 3개월 안에 꼭 갚을게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요즘도 힘들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진호 씨가 직접 만나자고 하자 돈 때문에 이럴 거면 우리 관계도 끝이야 라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친구를 계속 믿을 수 있나요? 친구니까 빌려줘야지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우정도 깨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보다 관계를 쉽게 끊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거나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2. 아유, 형님이 한턱 내셔야죠. 공짜 바라기형. 이 사람들은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당신이 돈을 쓰게 만듭니다. 식당에 가면 형님, 오늘은 형님이 사시는 거죠? 모임에 가면 선배님이 한턱 내야죠? 진숙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늘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엔 기분 좋게 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신이 밥을 사는 건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진숙 씨가 이번에는 네가 낼래? 말했더니 친구는 너 돈 많잖아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도움을 받으면 보답하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공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이 계속 퍼주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번엔 네가 사 라고 말해보세요. 밥값을 같이 부담하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3. 이건 투자야. 나만 믿어. 사기꾼형. 이 유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투자, 보험, 사업 이야기, 대부분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함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끼며 살던 70대 노부부에게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절대 손해볼 일 없어. 나도 투자했어. 너만 빼면 억울할걸? 그렇게 두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두절됐고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약합니다. 나만 빼고 다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투자를 하려면 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4. 나는 널 위한 건데. 죄책감 유발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미안한 사람으로 만들어 돈을 쓰게 하죠.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너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숙 씨는 60대 여성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학비 대주기, 시댁 챙기기, 모든 걸 감수하며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도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기대했습니다. 엄마, 우리 대출 갚아야 하는데 좀 도와줘. 이모, 조카 대학 등록금 좀 보태주세요. 거절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돈을 주었고, 결국 자신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하며 상대를 돕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온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노후가 더 중요해.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길 거야.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5. 다들 그렇게 살아. 비교 강요형. 이 유형은 당신이 자신과 같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즘은 다 해외여행 가. 너도 가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안 그래? 집이 너무 낡았어. 인테리어 다시 해야 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민정 씨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늘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했고 자녀들에게 비싼 선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도 뒤처지기 싫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내서라도 친구들처럼 소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소속 욕구가 강합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소비를 해야 나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심리적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소비는 결국 개인의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6. 난 널 위해서야. 조종형 인간. 이들은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걸 안 하면 나 정말 실망할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리 씨 부부는 70대입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만 믿어주세요. 성공하면 몇 배로 갚을게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는 고민 끝에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까지 피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종형 인간들은 사랑과 의리를 이용해 당신을 흔듭니다. 진짜 가족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관계인지 냉정하게 보세요. 미안하지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해. 내 돈은 내 선택에 따라 쓸 거야. 이제는 내 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한 관계가 남고 내 노후가 더 안정됩니다. 이제는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감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